요즘에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저 그냥 변호사 일하고 애기 육아하고 그 두 개가 가장 큰 저의 생활입니다. 변호사와 출산이라는 큰 과제가 끝났는데 앞으로 새로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등 계획하신 일이 있나요? 지금 뭐 새로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 육아를 해야죠. 계획하고 계신 유튜브 영상. 계획하고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런 슬럼프랑 그 슬럼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 방법도 너무 자주 물어보셔서 뭐 약간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이런 거 풀 때 진짜 실질적인 저희가 깨달은 그런 팁 같은 것도 한번 나눠볼까 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하는 양육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일상 브이로그는 물론이고 더 있기는 한데, 제가 또 뭔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언젠가는 올라올 겁니다. 언젠가는. 좋기는 한데 확실히 큰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제일 힘든 점, 아직 별로 안 했지만 원래 신생아 시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애가 아직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울 때는 당연히 부모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막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도 둘 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제발 좀 자라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될 텐데. 오늘도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잠을 거의 안 잤대요. 그래서 계속 달래주고 눕히면 바로 울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와서 조금 자는데 이제 애기 배고플 시간이 돼서 조만간 또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해서 나온 결론은, 애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거 10, 근데 그것만큼 힘든 거 9라서 힘듦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쁨,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저희 아내랑 같이 엄청 많이 봐요. 애기 재우는 법, 우는 아이 달래는 법. 근데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적용을 해봐도 다 항상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더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딸 이름은 일단은 태명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도 아직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아서 그냥 만나라는 태명으로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라고 성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선물 이런 의미로, 왜냐면 제가 수험 생활 동안에 조금 힘든 시기에 또 찾아와준 선물 같은 아이라서 태명을 만나라고 붙였습니다. 제 딸 이름은 네, 저희 부부가 직접 지었고요. 아기가 저와 부인분 중에 누굴 닮았나요? 처음에는 제 돌사진이랑 너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 보시는 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얼굴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니까 당연히 아빠 엄마 얼굴이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가 2시간 간격으로 깨고 먹고 하다가 이제 3시간 간격으로 늘어났어요. 얼른 4시간, 5시간, 6시간 간격으로 늘어나기를. 아내분과 가족 계획 어떻게 하셨나요? 둘째 계획도 있으신지. 원래 연애할 때부터 뭐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낳자, 뭐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합의를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둘째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워낙에 육아가 너무 힘들고 출산이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동생도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아기를 노3 때 가지기로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수의 위험도 있었을 테고. 원래는 변시 끝나고 보통 그 시기에 해외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중에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아유 이래봐야 뭐
많이 나가지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일찍 결혼을 했으면 아이도 1년이라도 더 빨리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그런 생각도 했고, 네, 뭐 그런 생각에 어차피 아이를 가질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재수를 하면 안 된다. 배수진을 쳤다고 할 수 있죠. 결혼 전에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셨나요? 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부 선생님도 5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년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도 기가 빨린다는 걸 느껴서 이제 좀 쉬어줘야겠다 하고 이제 쉬어줬거든요. 그래도 아기는 사랑이죠. 아이가 크면서 맞닥뜨릴 내적 외적인 갈등이 두렵지는 않으신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갈등 상황을 너무 힘들고 견뎌야 될 큰 산이긴 하지만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게 가지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더 약간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너무 힘들겠지만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만 내심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 양육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되어야 할까? 그런 것들. 육아 브이로그 계획 있고 사실 이미 올리지 않았나요? 출산하거나 이런 것들. 이거 일단 출산하는 날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올렸지만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브이로그도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부모 되기 위한 준비를 어떤 것들을 하였는지.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삶에 만족하시나요?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만족하는 편입니다. 뭐 인생의 목표가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로서 일하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과정의 하나로서의 지금의 삶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은 많이 힘들고 바쁘신가요? 일이 힘들 때는 엄청 힘들고 엄청 바쁘고 그래서 막 다음날 아침까지 또 작업할 때도 있고 한데, 느긋느긋할 때는 또 그냥 남들 회사 다니는 것처럼 또 퇴근하고는 하는데, 이것도 회사 바이 회사라서, 네, 신입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난 여기서 더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하자 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니 내가 이만큼 노력을 들여서 이만큼 일을 했으면 됐지, 난 여기서 도저히 더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하려는 편입니다. 왜냐면 내가 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내 한계인 걸. 그래도 그만큼 하면 좀 더 할 걸이라는 후회는 들지 않을 테니까. 변호사로서의 영업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제 단계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지금 영업을 뛰는 그런 단계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클라이언트를 모셔오면 저는 밑에서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겠지요. 저는 형제 관계가 저 외동입니다. 동생을 많이 바랐지만.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요즘 그냥 한 잔, 두 잔 정도밖에 안 먹어요. 전에는 그래도 세 잔은 먹었는데. 다이어트 방법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죄송한데 다이어트를 안 해요. 이러면 이제 몰매 맞는다고. 제가 진짜 한 번도 뚱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운동을 안 하면 막 배가 나올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배는 안 나오게 하려고 가볍게 운동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또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체력이 방전이 돼서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운동할 생각도 안 들어. 이거 고민이에요 지금. 빨리 다시 약간 좀 운동도 하고 활기차게 살려는 그런 의지를 다져야 되는데 지금은 의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대 몸무게 64kg? 그 정도가 최대인 것 같은데.
하루 몇 끼 드시나요? 3끼 먹습니다. 영양제 드시는 거 있나요? 요즘은 또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기는 하는데 오메가3 항상 챙겨 먹고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 홍삼. 아, 그리고 비타민 B군 종합 비타민 네, B군으로 이게 피로 쪽에 좋다고 그래서 뭐 임팩타민이나 벤포벨 이런 상표 가진 것들 이 정도 먹습니다. 이거 발레는 요즘 안 해요. 발레 할 때 어떠셨냐? 일단 저희 아내가 원래 취미로 발레를 했었어서 부부가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부부가 일단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도 좋고 발레가 확실히 체형 교정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좀 많이 돼서 그리고 저 할 때는 항상 그래도 클래스에 당연히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남자 수강생이 3명 정도는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진짜 발레에 진심이신 아저씨가 있으셨는데 그분은 진짜 쫄쫄이 타이즈까지 제대로 챙겨 입고 오시고 막 턴 하시고 그러시던데 뭐 보기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도 막 대회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근데 발레 하면 진짜 스트레칭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자세도 바르게 하려고 하게 되고 해서 매우 강력 추천. 발레 좋습니다. 메이크업 혼자 독학하셨나요? 제가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TMI.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은 제가 뷰튜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약간 뷰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물론 진짜 관심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투자하진 않는 편인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요즘은 또 안 보긴 하지만, 처음에 메이크업 해봤던 게, 이제 중학교 때 영어 연극 대회 같은 거 나가면서 분장을 해야 돼서, 그때가 첫 시작이었는데, 그냥 집에 있는 어머니 화장품으로 막 해보던 거, 그게 시작이었는데, 이제 대학 처음 갔을 때는 막 비비크림도 발라보고 하다가 점점 이제 막 티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일단 피부가 가장 좋아지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선크림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바빠서 메이크업 같은 거 잘 안 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뭐 졸업 사진 같은 거 찍거나 할 때 이제 파데, 컨실러, 뭐 쉐딩 이런 것들도 요즘 워낙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곧잘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받냐고요? 아니요, 관리 안 받습니다. 관리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고. 관리 한번 받아보고 싶네. 제 이름 개명한 거 아시나요? 저도 뭔가 제 스스로의 삶은 제가 정하고 싶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도 제 이름 제가 직접 지었었거든요. 물론 뭐 조언도 좀 받기는 했지만 철학관에서 뭐 이름을 받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개명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다른 이름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름 바꿔서 나타나니까 이제 저도 막 개강하고 뭐 이제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 뭐 안녕하세요 뭐 외교학과 이 이러면서 옛날 이름 딱 내뱉다가 시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는데 자꾸 불러주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명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주변에 개명한 분들 있으면 야 나는 친구니까 네 옛날 이름으로 부를게 라고 하면 생각보다 서운해요. 그냥 많은 그 고민을 거쳐서 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고 말고 상관없이 개명한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개명하면 항상 개명한 이름 제대로 불러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제가 개명을 했더니 제 지인들이 한 네다섯 명인가가 1, 2년 안에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명 전 이름은 비밀입니다. 혹시나 모를 흑역사가 발굴되지 않을까 하여. 혹시 개명하실 때 주변 분들의 반대가 없으셨나요?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하셨다면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뭐 그 이전에도 잘 못 살아온 건 아니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왜 그동안 잘 살아와 놓고 굳이 이름을 바꾸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대학교 가서 대학교 막 고학년 다 돼서야 개명하겠다고 하니까 뭐 친척들도 좀 만류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들 전체에게 문자 투표 받았어요. 가까운 친척들한테 내가 이거는 이것도 있어. 이거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막 교회 누나가 야 너 귀걸이 좀 해봐라. 귀걸이를 하면 1.5배가 예뻐진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귀걸이 자국 있거든요. 귀걸이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1.5배가 예뻐진다고? 오케이 해가지고 귀를 뚫느냐 마느냐 직전까지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별거 아니다. 요즘 애들 다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디 친척들한테 물어봐라. 다들 찬성을 하는지. 그래서 그때도 막 사촌 형 누나 뭐 동생들한테 문자 투표를 받았거든요. 내가 귀를 뚫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다들 뚫으면 뚫는 거지 하면 하는 거지라고 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결과를 받아드시고 오 그렇구나 요즘 애들은 그렇구나라고 수긍을 하셔서 귀를 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명은 저희 부모님은 개명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몇몇 친척분들께서 좀 반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뿜뿜 하셨었지만 그때도 문자 투표로 뭐 하면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수렴이 돼서 강행을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인생의 좌우명이 뭐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인생의 좌우명이 없나? 굳이 따지자면 매일매일에 충실하며 살자? 최고의 결과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만큼 매 순간 최선은 다하자.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했으면 잘 안 돼도 뭐 내가 부족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더 했어도 안 됐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더 했어도 안 됐어. 난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됐지 뭐.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원천이요. 자기 확신 가득한 모습. 전 그렇게 막 자신감이 있지는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나는 할 수 있어. 뭐 나면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은 진짜 잘 안 하고 그냥 뭐 눈앞에 닥쳤으니까 안 되면 어떨 거야. 해보면 되지 뭐. 해서 잘하면 잘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뭐든지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자신감은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항상 막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뛰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신 편인가요? 제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타인의 평가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스스로의 평가에 민감한 것 같은데. 그냥 결과가 어쨌든 남이 뭐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 혹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을 더 괴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복수 전공은 사회복지가 맞습니다. 저 군대는 어학특기 의경으로 경찰서 내에서 통역하는 일 하다가 왔습니다. 영어랑 프랑스어가 되게 유창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프랑스어는 대학 들어가서 교양 수업 들으면서 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토익 스피킹 학원을 다녔냐? 일단 토익 스피킹 학원 같은 거 다녀본 적은 없는데 토익 스피킹 학원을 다닌다고 회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영어 회화 공부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이미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악기 중에 바이올린을 선택한 계기. 외숙모가 바이올린 전공이셨고 제가 시골 살 때 그 외숙모가 이제 시골 학생들 레슨할 때 저도 옆에서 껴서 배운 게 시작이었는데 제가 악기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따로 레슨을 안 받아도 그냥 혼자 CD 틀고 연습하고 그냥 악기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 왔네요. 저의 도피처 중에 하나가 악기입니다.
저는 연주를 할 때 모든 상념을 입게 돼서 거기에 좀 푹 빠지게 돼서 공부할 때도 항상 곁에 바이올린 두고 그냥 중간중간에 좀 기분 전환해서 연주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를 가면 뭐 회사 책상에 앉아서 오늘 뭘 할지는 이제 뭐부터 무슨 순서대로 할지는 적어두기는 하죠. 그냥 오늘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적어두고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만일 이 길로 안 오셨으면 어떤 직업을 제2의 길로 생각하셨나요? 원래는 어쨌든 외교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학계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국제정치 관련 대학원 진학을 한다던가 아니 제가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아예 그쪽으로 또 유학을 가서 약간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이 있기는 했어요.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마스크 끼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방송한 지도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좋아하는 아이돌. 대체로 스왰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오는 아이돌들은 잘 모르겠고 즐겨보는 유튜브. 요즘 육아 관련된 유튜브만 엄청 즐겨보고 있어서 제가 추천드려도 별로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옛날에 ENTJ 항상 ENTJ가 나왔다가 대학 입학했던 시절부터 한 4년 정도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ESFJ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검사를 하면. 저희 아내랑은 한국 나이로는 2살 차이고 학번으로는 한 학번 차이입니다. 결혼, 연애 둘 중 언제가 더 행복하신가요? 저는 연애도 너무 행복하고 결혼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더 행복해져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결혼이 더 행복한 것 같네요. 공부와 연애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셨나요? 잘 유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였을 뿐. 아내분의 훌륭한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이끌려서 결혼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저희 아내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바람직한 배우자상을 다 갖춘 최고의 아내입니다. 어디 하나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저랑 가치관 측면에서 맞다는 것과 함께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였지 않을까 합니다. 결혼을 너무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매일 큐티 하시나요? 아침에 하시나요? 저녁에?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직분하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실 없는데 평생 해오긴 했어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도 일단 항상 교회에서 바이올린은 했고 그러니까 뭐 성가대나 이런 곳에서 고등학교 때도 고3 때까지도 그런 거 하면서 막 영유아부 선생님도 제가 5년인가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제가 섬길 수 있는 분야에서는 항상 섬겼습니다. 계속 해오다가 로스쿨 2학년부터인가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가진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썩히면 안 되겠지요. 언젠간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에서는 일단은 기린반 선생님이었고요. 일단 영유아들을 위한 예배 반주를 하고 이거 애기들 보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로스쿨 생활 동안 주일 성수 저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 너무 제 인생에서 당연한 거라서 뭐 힘들었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쿨 다닐 때 일요일에 오전 예배, 오후에 성경 공부, 오후 예배 로 1, 2 정도
저는 신혼부부 목장 모임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예배 후에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모임들이 다 스톱됐죠. 신앙인으로서 가장 좋은 점은 언제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